청취자 보살님의 실제 경험담으로 제작된 에피소드입니다. 쉽게 믿긴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약 2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였어요. 당시 제 친구들 대부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자기 주도학습이 더 중요하다며 독서실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서부터 학원 교육 성과가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저 역시 느끼고 있던 터라 과감하게 학원을 끊고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시간이 자정을 넘어갔더군요. 슬슬 피곤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집에 가려고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바깥은 장마철이라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건너야 했는데 마침 초록불이 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걸었다가는 바지가 젖을 것 같아 전속력으로 뛰었지만 결국 신호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이 다시 바뀌길 기다리며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그 늦은 시간에 유치원생처럼 보이는 작은 아이가 우산도 쓰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곧 아파트 골목 사이로 사라졌고 우산을 쓴 긴 머리의 여자가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마 아이의 어머니인 듯 했어요. 보호자도 있겠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독서실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고 바깥은 비가 내렸으며 어린 아이와 그 뒤를 쫓는 한 여자가 보였죠. 어두운 밤이라 괜히 이상한 생각도 나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날씨까지 쌀쌀하니 무섭더라고요. 데자뷰가 이렇게까지 똑같을까 싶어서 저는 그 두 사람이 들어간 아파트 골목 입구를 실적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목은 막혀 있었습니다. 아이와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그 골목 끄트머리 벽에 적힌 욕들만이 저를 반기고 있었죠. 그냥 곱게 뒤져 이 새끼야. 우리를 감히 엿보려고 해? 나중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 진짜 죽어. 등등 새빨간 스프레이로 빈 곳 없이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힘든 줄도 모르고 집까지 10분을 내내 달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추고 나서 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등골이 부러질 만큼 소름 돋고 무서웠습니다. 진이 빠진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웠고 그 상태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날 꿈에서는 그 아이와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저를 향해 방긋 웃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점점 오싹하게 변해갔습니다. 눈과 입은 갈수록 찢어지고 코와 귀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그들은 옷 사지를 비틀며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이란 걸 알았습니다. 해서 필사적으로 깨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참을 도망치다 겨우 눈을 떴을 때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이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요? 다시 그 꿈을 떠올리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참을 떨다 저는 겨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몽사몽 학교 일정을 끝내고 저는 친구와 함께 그 아파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글씨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 마냥 말끔하더군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적힌 욕설들을 분명히 보았는데 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친구는 제가 피곤해서 헛걸 본 게 아니냐는데 글쎄요. 도대체 아이와 여자는 무엇이었는지 정말 단순한 피로로 본 환시 같은 것이었는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모든 것이 의문스럽습니다.